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오랜만에 대합 편입 관련돼서 칼럼 하나 적었는데 수능 재수와 그리고 대합 편입을 고민하시는 수험생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언 드릴게요. 우선에 제가 유튜브에 예전에 요걸 올린 적 있어요. 대합 편입과 수능 재수. 자, 요거 비교하는 영상이었는데 이제 이때와 이때 편입 이제 시장과 지금 편입 이제 채용 규모나 시장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개정된 부분을 바탕으로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출처가 지금 에듀워치 이쪽이고 이제 기훈민 기자님의 이제 요 글에서 제가 사진을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이제 대학마다 나라에서 첨단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하기 때문에 일반 편입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사실 이거 이전에도 편입은 계속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줄게 된 거죠. 이런 신설 학과가 생기면서 그만큼 이제 대학교는 이 인원만큼 편입 인원을 이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신설학과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수능 재수와 그리고 대학 편입 장점 그리고 단점 그리고 만약에 편입 시장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의할 점은 편입 유튜브, 블로그, 카페 이런 데에 어떤 상수 같은 거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편입을 준비하실 수험생분들, 제시가 수능 재수가 아니라 대학 편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추천하는 어떤 편입 방향 이런 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세하게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위에 간단하게 제가 표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수능 재수와 대학 편입을 고민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수능을 잘 못 봐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주위에 언니나 오빠들이 대학 편입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대학 편입이 있네 하면서 알아보면서 이제 편입과 수능 재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유튜브에도 관련된 영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한번 참고해 볼게요. 자, 먼저 각각 장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수능의 장점은 어쨌든 뽑는 모집 인원이 편입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자, 이거는 자연스럽게 대학 편입의 단점이 되겠죠. 뽑는 인원이 적다. 그리고 첨단 분야 학과, 신설, 증설로 인원은 더욱더 적어질 겁니다. 진짜 소수의 인원을 뽑습니다. 각 과마다. 근데 편입 카페나 아니면 뭐 편입 학원들은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일단은 뽑는 걸 나와봐야 안다. 그리고 나중에 모집 정원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줄지는 몰랐는데 그럼 진짜 열심히 공부하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독일 겁니다. 근데 편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진짜 인원을 적게 뽑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앞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어렵다는 거를 감안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수능 재수의 장점은 아무래도 편입으로 합격한 게 아니니까 본교 이제 졸업생 신분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대학 편입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업장 나올 때 편입과 이제 본교 이제 졸업생은 졸업 코드가 달라요. 당연히 취업할 때 이력서에도 편입 기록을 우리가 뺄 수가 없죠. 그러면 편입생이라는 이제 꼬리표가 계속 남습니다. 편입 꼬리표라는 게 뭐 나쁜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편입을 했다는 그 증거나 편입 신분은 계속 남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 편입의 장점,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수능 재수의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대학 편입 같은 경우는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학교마다 자신이 쓰고 싶은 만큼 원하는 만큼 써도 돼요. 물론 중복되는 날짜에 같이 보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 학교를 쓸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많게는 막 9개에서 막 11개 이상을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럼 반면에 수능 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수능은 1년에 한 번 보니까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하지만 편입은 각 학교마다 조금씩 유형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학교를 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붙으면 한 학교만 가기 때문에 그만큼 예비가 뜰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학 편입의 장점은 하위권 수험생들하고 경쟁을 해요. 보통 편입을 준비하신 분들이 지방대를 나오거나 전문대를 나오거나 수도권 대학교를 나오거나 인서울 하위권, 즉 무슨 말이냐면 서울 상위권 학생들은 편입을 준비를 잘 안 하겠죠. 물론 뭐 서울 상위권인데 나는 연대나 고대를 준비했다 이런 분들은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사실 이제 거의 이제 하위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다르죠. 상위권 분들하고도 경쟁을 하죠. 특목고 나온 수험생도 계실 거고, 외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과학고나, 그리고 재수생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 수인데, 편입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주로 편입 영어, 그리고 자연계는 편입 영어, 그리고 뭐 편입 수학,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을 보통 많이 준비를 합니다. 특히 인문계는 편입 영어만 공부하면 되고요. 하지만 수능은 정말 다양한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과 대학 편입이 각각 장단점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편입을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이제 초시생분들은 유의할 점은 편입의 유튜브, 블로그, 카페 이런 거에 상수를 유의합니다. 물론 학원도 여기에 끼고요. 한번 볼게요. 자, 편입 유튜브 같은 경우 학원이나 강사님들이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학원 강사님들 유튜브를 제가 오랫동안 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인강보다는 실강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실강을 유도할 때도 인강으로는 합격하기 사실 쉽지는 않고, 왜냐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떤 진짜 의지력 있지 않고서는 인강을 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강이 더 낫다는 듯한 이제 의미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실강을. 근데 실강을 못 듣는 수험생은 그냥 인강이라도 들어라, 약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물론 편입 수험생들 중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없어서 인강을 들으면서 아마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워낙 요즘 이제 수험생분들 세대는 인강 세대라서 인강으로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잘 선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물론 관리가 안 되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굳이 편입학원이 아니라 뭐 주위에 있는 관리용 독서실 가서 인강을 들어도 되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들 이제 학원에 보통 많이 홍보를 한단 말이죠. 이것도 수험생들이 잘 선별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편입 시장은 이제 편입 학원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 다양하지만 뭐 대형 학원도 있고 소형 학원도 있고 정말 다양한 학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 수험생의 특징에 따라서 자신이 선호하는 학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나는 영어를 잘해. 그리고 나는 좀 상위권 위주로 좀 관리를 받고 싶다. 그러면 대형 학원들이 당연히 상위권 반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고요. 나는 영어를 많이 못해. 근데 누군가의 피드백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관리가 필요해. 그런 수험생들은 인원이 적은 차라리 소형 학원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각각 학원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시스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 편입영어 할 수 있으면 편입영어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계속 동기부를 줄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결국 여러분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책임이 되게 될 겁니다. 책임 전가를 해요. 이거 수업 때 하지 않았냐, 열심히 안 하지 않았냐, 계속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막 학원 강사님들 또는 학원의 어떤 유튜브나 이러한 어떤 홍보 같은 거 볼 때 여러분이 잘 선별을 해야 합니다. 절대 학원이 여러분들 합격시켜주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 학원 다니는 학생들 다 합격해야죠. 그건 아니다. 학원에 다니는 수험생들 중에서 학원의 어떤 이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실력을 활용하는 분들 계시지만, 물론 마찬가지로 인강을 들어서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학은제 기간 홍보가 유튜브는 상당히 강해요. 학은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학은제 관련해서 정보도 알려주고, 요즘은 멘토링 같은 것도 막 해주면서 이제 학은제로도 연계할 수도 있고, 또는 학원과도 연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상술이 좀 있겠구나 이런 걸 참고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뭐 블로 같은 거, 요즘 블로 같은 경우는 막 체험단도 많고 알바급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약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수험 카페, 편입 수험 카페는 이제 편입 학원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불법 댓글을 다는 경우도 많고, 학원에서 운영하니까 특정 인강, 특정 교재, 특정 학원 위주로 홍보하는 데도 많습니다. 또한 학원들도 돈을 내고서 배너 광고를 하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험 카페가 정말 많은 정보가 있다 해서 거기서 불법 댓글에 현혹돼 가지고 잘못된 학원을 정하거나 좋지 않은 교재를 선정하거나 안 좋은 인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약간 유의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느 시장에 가나 다 마찬가지죠. 자, 다음에 편입이 이제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원을 워낙 적게 뽑기 때문에. 근데 강사님들은 이제 그런 말은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막상 이제 인원이 발표되면은 이번에 적게 뽑지만 그래도 합격할 사람은 한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줄 겁니다. 즉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학원이나 강의나 교재나 어쨌든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하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유의해 주셔야 되고, 또 스타 강사.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 강사라는 게 이제 학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강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스타 강사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과 잘 맞는 게 아니라 본인의 수업 스타일이 다르듯이 강사님들 수업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샘플 강의도 들어보시고 뭐 어떤 강의 같은 것 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정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 편입을 혹시 이제 준비한다고 하면은 저는 추천하는 학생들 이렇게 딱 정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수능 재수를 이제 준비하는데 다양한 과목을 도저히 공부해서 얻는 학생들, 또는 다시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대학교를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간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편입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이제 영어, 그리고 자연계는 영어와 수학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두 과목을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공부하면 해볼 만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입이 시험 자체 난도는 어려워요. 편입 영어가 왜 학술 영어를 공부하냐면, 여러분이 3학년 편입했을 때 전공 과목을 뭐 영어 원서로 읽어야 하는 과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 원서를 쉽게 읽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술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죠. 시험 자체는 어렵지만 공부는 해볼만 합니다. 과목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뽑는 인원이 적으면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도 하향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이 좀만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과목을 좀 하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목표 학교가 높지 않은 경우는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대 수험생들이나 전문대 수험생들이 나 수도권 대학교로 편입을 하겠다. 또는 뭐 수도권 대학교 수험생들이 나는 인서울 하위권이나 뭐 중위권을 편입하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학벌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자신 학교보다 좀 더 높은 학교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편입 준비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영어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그럼 나중에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했을 때도 공무원 쪽에서는 영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편입 영어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제가 본 공무원 과외 수업도 하고 공무원 학원도 운영하고 공무원 이제 학생들 합격을 많이 시켜서 느낀 거는 공무원 시험에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쁘지 않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능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뭔가 수험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걸 합격한다면 정말 자신감도 많이 생길 거고 성취감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목표 학교가 높지 않은 분들은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만약에 편입을 준비한다 했을 때 저는 인문계는 사실 취업이 가능한 학과를 좀 겨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신에게 잘 맞는 과를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편입에서 이런 질문 많죠. 학교가 중요하냐? 아니면 과가 중요하냐? 근데 보통 이제 과가 보통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취업과도 관련이 있고 학벌만 받다가 취업이 안 되면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문계 쪽은 사실 취업이 가능한 학과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즘은 취업이 워낙 안 되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인문계에서 취업이 가능한 학과, 그럼 공무원 관련 학과 있을 수 있죠. 뭐 행정학과나
그리고 사회복지, 이쪽 뭐 기관에서 일할 수도 있고 나중에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심리학, 이쪽 완전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과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를 보지 않고 대학교만 정했다가 취업 못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특히 지금은 인문계가 취업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고민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거는 자연계나 공대를 추천합니다. 왜? 이쪽은 취업도 잘 되고 인문계에 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추후에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공무원 기수직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연계나 공대는 저는 편입에서 상당히 추천합니다. 이쪽은 그래도 좀 많이 뽑아요. 인문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어느 정도 배경은 좀 아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편입 시험을 많이 준비한다면 절대 쉽지 않다. 물론 시험 자체도 난도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뽑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한번 게시판 가가지고 편입 모집 인원 또는 여러 가지 뭐 편입 카페나 한번 편입 모집 인원을 한번 봐보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근래에 보면은 막 학원제를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편입 뭐 과외나 아니면 편입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편입 해본만 하다 본인들이 합격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한번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문제점은 그런 영상들의 문제점은 편입 단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준비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알아보고 자신과 잘 맞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후회 없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힘들다 그러면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고요. 편입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